반갑습니다. 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우 이론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다우는 그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창시한 창시자고요. 현재는 뭐 미국의 그 다우 지수라고 하는 지수를 현재 만들어진 이후에 뭐 중간중간 수정 보완은 했겠지만 그 지수를 가지고 현재도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우 지수, 다우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찰스 다우는 기술적 분석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잡지의 창간자고요. 1902년도에 사망 전까지 자신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그 다우 지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가장 통용되는 파동 이론의 저자 엘리엇도 자신의 이론이 다우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고요. 다우 이론의 기본 틀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치는 시장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다. 두 번째, 시장은 세 개의 추세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주 추세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추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지수는 반드시 서로를 확인한다. 다섯 번째, 거래량은 추세를 확인시킨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 심리, 그 일반 대중들의 그 투자 심리를 표현한 것이고요. 여섯 번째, 한 가지 추세가 반전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이기 전까지는 그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6가지 기본 폼을 가지고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일단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그때 당시에 다우가 인용을 했던 그 지수는 공업지수라고 하는 지수하고요. 철도지수라고 하는 두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그 상승과 하락, 주식으로 얘기하면 상승과 하락이지만 시장으로 얘기하면 과열 상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와 하락 장세를 구별하는 기술적인 분석 방법을 창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흡사 지금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 다우 이후에 이 이론을 다시 더 한 번 더 체계화시켜서 그랜빌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동평균선에 아마 효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우가 활용을 했던 그 지표는 공업지수하고 철도지수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닥산업, 근간이 되는 중공업하고 철도는 유통망이죠. 유통망까지 구석구석 잘 팔리고 구석구석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철도지수도 굉장히 원활하고 활발하게 매매가 돼서 철도지수도 상승할 거다. 즉 생산과 유통이 대표될 만한 대표 지수를 두 가지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업지수와 철도지수가 점점 고점이 낮아지거나 뭐 저점이 낮아지거나 하는 형태를 가지고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과열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형태로 해서 이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쭉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우 이론을 설명할 때는 평균치는 시장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치란 무엇일까요? 그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값, 대표지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대표적인 그 가장 앞으로 내세운 지수가 공업지수와 철도지수를 내세우고요. 그 공업지수와 철도지수가 갖는 평균값은 모든 시장 요소를 반영한다라는 경제 논리를 여기에 대입시켰습니다. 즉, 잘 팔리고 잘 유통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경제 구조는 화랑기다. 잘 안 팔리고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줄어든다. 라고 한다면 경제 자체가 침체기다라고 그 정의를 하고요. 그거를 평균치라는 그 값으로 대표
복합화했습니다. 시장 경제는 모든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요인이 종합된 축소판이다. 이것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이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 결과이다. 결정된 방향은 한 방향을 지속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이 결과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지면, 시장이 화랑세로 돌아서면 일반 시장 참여자들은 호의적인 투자 심리가 작용해서 상승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손님이 계속 몰리는 집은 손님이 더 몰리는 게 사람들의 심리죠. 또한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 심리에 의해서 하락이 더 큰 하락을 만든다. 망하겠다고 하는 집이 생기면 일단 빌려준 빚부터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더 일어나지 못하고 빨리 더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락이 하락을 부른다 라는 논리고요. 이 논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시장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수하고 유통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수, 두 지수를 활용을 하면서 시장이 과열 상태인가, 시장이 화랑기인가, 아니면 시장이 얼어붙었는가를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세를 단기적으로 보는 단기 추세와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보는 추세는 다우 이론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그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뭉뚱그려서 정의해 놓고, 깨지지만 않으면 그냥 진행이 된다. 1에서 3주 정도 강세 시장이었는데 그게 안 끊어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한 2달, 3달 가면 그냥 그거 자체를 중기 추세로 보면서 그냥 추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 추세는 1년 정도부터 나름의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추세가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의 추세로 본다. 즉 다우 이론은 끝 시작에 대한 명제와 끝에 대한 명제가 조금 불분명해요. 끝나지만 않으면, 지속이 되기만 하면 이라는 말로 시장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추세가 반전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이기 전까지는 그냥 현재 추세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라는 다분히 좀 철학적이고요. 다분히 좀 형이상학적이긴 한데, 구체적인 그 기준점, 구체적인 끝 지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맡겨둔다. 그러나 망가지지만 않으면 그냥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해프닝들이다. 그 큰 흐름 중에 나올 수 있는 작은 잔파도들이다 라는 이제 개념을 적용을 했고요. 상승 추세란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말한다. 이런 상승 추세가 반전되려면 고점과 저점 중 하나는 낮아지는 현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뭘로? 공업지수와 철도지수가 두 개가 다 상승세이면 화랑기, 과열, 장이 좋은 상황 이렇게 보는 거고요. 철도지수가 하나 꺾이든지 공업지수가 하나 꺾이든지 꺾이는 현상이 오면 이상신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두 개의 추세가 같이 꺾이지 않는 한 일단은 그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일시적인 쇼크, 일시적인 단기 현상으로 보고 두 개가 다 꺾인 것까지, 공업지수와 철도지수가 꺾인 것까지가 확인이 될 때 추세가 바뀌었다. 화랑 상황이던 장이 좋던 상황에서 장이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조금 지나서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가 됐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지향하는 상황이나 이동평균선이 활용하고 있는 기본 폼하고 일치하죠. 대신에 이동평균선은 주식을 단일 종목들이 거래되는 날짜의 종가를 매긴 거고요. 이거는 시장 업종의 평균치, 대표적인 시장 흐름을 보는 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공업지수와 생산하는 쪽을 보는 공업지수와 유통을 보는 철도지수를 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은
단일 종목의 날짜 개념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그 다른 점입니다. 현재 추세가 조정받고 있는 뭐 이런 흐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승 추세는 저점만 낮아지지 않으면 뭐다? 두 곡선이 꺾이지 않으려면 하나는 꺾이고 조종을 받긴 하되 하나는 굳건하면 그냥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점만 낮아지지 않으면 이걸 이제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 풀이를 해보면 저점만 낮아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두 개가 다 꺾인 건 아니고 한 개가 꺾였는데 한 개는 강하게 그래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점만 낮아지지 않으면서 진행이 되면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하락 추세는 어차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고점이 직전 고점을 능가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하락 중에 나오는 그냥 반짝 장이 좋아진 거다. 어디서 그냥 단기 수요가 생겨서 흐름이 좋아진 것이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운데 그림에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2번 구간이 되는 거죠. 1번 구간은 고점만 낮아진 거고 2번은 앞에 고점이 낮아진 곳의 저점하고 현재 그리는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진 구간을 동시에 다 통과한 지점 2번 지점을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열되고 장이 좋던 그 화랑기에서 쇠퇴기,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1번 지점에서 반응을 알아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주식은 사고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이밍의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호가 늦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엘리엇의 파동 이론으로 보는 거는 1번에서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신호를 잡아주는 거고요. 다우 이론으로 보면 2번이 신호가 되더라라는 거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도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시장을 두 개로 나눠요.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 두 개로 나누고 그 강세 시장을 매집 마크업 요거는 이제 과열돼 있는 시장이 좋은 이런 상황이 마크업이고 그 다음에 마크업 단계를 지나서 요거는 이제 화랑기라고 하죠. 마크업은. 그리고 화랑기를 지나서 거의 이제 뜨거워진 상황을 과열기라고 하고요. 시장을 하나만 낮아졌다 그래서 낮아진 게 아니라고 봤으니까 두 개가 다 낮아지는 시점 요 정도 시점이 되겠죠. 요 시점까지를 강세장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분산은 뭡니까? 이미 매집했던 물량을 줄여나가는 거죠. 분산 그 다음에 막 떨어지니까 정신적인 공황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팔기 시작하는 공황 상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엔 오타가 났는데 침체입니다. 요거는 침체. 그 다음에는 공황 상황에 의한 전부 다 갖다가 내다가 팔자라는 이제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시장 자체가 얼어붙는 이제 침체기로 돌아온다.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요. 장은 강세장과 약세장 두 개로 나눴고 강세장도 세 가지 단계로 약세장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주 추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우 이론의 큰 틀은 뭐냐면 구체적인 종목들, 구체적인 회사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을 통틀어서 판단하는 지표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지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우 이론이 너무 늦다. 다우 이론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다우 이론이 만들어진 취지는 전체 경기 흐름이 과열인지 침체인지를 알아보는 경기 지표를 잡는데 더 큰 활용 가치를 두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했던 지표도 단일 회사의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사용을 한 게 아니고 업종의 대표 평균치를 아우를 수 있는 공업지수, 그 다음에 유통업의 평균치를 아우를 수 있는 철도지수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알아내는데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수들의 흐름을 보면 반드시 경제 흐름을 시장의 과열인지 침체인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를 적용을 했고요. 다우이론은 공업지수와 철도지수를 인용하면서 약세시장과 강세시장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바뀌는 흐름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도구로 만들어지고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고요. 여기 이제 거래량이라고 표시됐던 거는 이제 주식 용어로 바꿔서 이제 거래량이라고 표현했지만 시장에 널려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심리는 추세를 확인시킨다. 뭐냐면 맨 처음에는 달궈지기 전에는 매집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큰 대상자가 진행을 하고 달궈지면 마크업 상태가 되면 와 경기가 좋은가 보다. 요즘 응? 그 경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변했나 보다라고 해서 추세에 대중의 심리가 딸려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놔둬도 되는데 여기저기서 그 같은 심리를 가진 대상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더 폭발시킨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분산 과정을 거치면 분산은 매집을 했던 대상자가 이제 위험 신호구나, 이제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는구나라는 신호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분산은 이제 달리 표현한 매도죠. 매도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지나서 깜짝 놀란 개인 대중들은 공포감에 의해서 매도에 점점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폭발력을 더해서 누구나도 매도에 앞장서서 참여하게 된다. 이게 곧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추세를 확인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추세를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상승 추세는 확 달궈지게 만드는 게 대중들의 투자 심리고요. 투자 심리라는 거는 대중들의 매수죠. 그 다음에 하락을 낭떠러지로 급격히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대중들의 매도 패턴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밑에 이제 쫙 써져 있던 내용이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 다우 이론의 단점이다. 비판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매매 신호가 너무 늦을 수밖에 없죠. 왜? 본질을 파악을 잘 못했으니까. 매도 신호가 나올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후다. 왜? 이거는 단일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장의 평균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공업지수와 철도지수라는 시장의 평균을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먼저 떨어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앞서서 먼저 경험하는 종목들까지 일일이 다 아우르는 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경기 흐름을 잡아내는 이제 지수인데 이걸 단일 종목들에 대입해서 쓰다 보니 매매 신호로 보면 굉장히 느린 거죠.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시장의 판단은 이제 경기가 냉각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는 이제 신호가 첫머리에 잡히는데 이미 앞선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라든가 기타 그 대중의 심리를 민감하게 접해야 되는 업종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단기 매매용으로 활용하는 거는 너무 늦다라는 거고요. 시장의 대표 종목들은 이제 지수 편입주들이죠. 왜?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맞춰져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다우 지수를 지금도 써요. 왜 쓰느냐? 경기 흐름을 잡아내는 지표로는 100년도 더 지났지만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물론 추가하고 뭔가 덧붙여지고 하긴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안 버리고 쓴다라는 거는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하다라는 거죠. 어느 쪽으로?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 동향, 고용 동향, 경제 지표, 경기 흐름,
평균치를 잡아내는 데는 잘 만들어지고 잘 활용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방식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 시장 흐름을 판별해내고 시장 방향과 일치하는 종목만 맞고 시장 평균 흐름하고 다른 종목 먼저 앞서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선도 기업,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 내지는 경기하고 좀 떨어져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데 얘네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다. 대신에 시장의 업종 평균치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맞을 수 있다라는 논리고요. 그래서 실제 매매에 적용하기에는 신호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서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 일면은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추세 예측이 어렵다. 이미 진행되고 평균치, 업종의 평균치가 맞다라고 확인해 준 시점에서 일반 대중들이 알아채기 때문에 늦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우는 대다수, 가장 불만적인 부분이 이걸 거예요. 다우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주 추세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았으나 선물 시장이나 대부분 투자자는 주 추세가 아닌 단기, 중기 추세에서 매매를 한다. 즉 빠른 신호, 먼저 앞서서 반응하는 신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매매로 하기에는 평균치는 일단 한 중간 정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매 신호로 활용하기에는 약간 좀 모호하다라는 이제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은 다우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엘리엇의 파동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